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혼자 살면 외롭다. 마누라 자식 있어도 외롭습니다.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혼자 살면 외로운 게 맞아요. 근데 외로움은 혼자 사는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일까? 전 아니라고 봐요. 나이 먹으면요, 그냥 누가 옆에 있든 없든 간에 외롭습니다.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죽을 때까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냥 젊을 때 못 느낄 뿐이죠.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떤 느끼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수의 사람들과 뭔가 엮여 있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닌데 그 안에서 뭔가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젊을 때 이런 거 못 느껴요. 젊을 때는. 근데 나이 먹으면 이런 감정 더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나이 먹고 어떤 동호회 활동했는데 그냥 내가 거기 섞이지 않고 그냥 뭔가 좀 외로운 감정 느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호회 같은 가입을 해도 다 같이 올리는 게 아니거든. 끼리끼리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별로 그렇게 뭐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인사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거기 참석만 했을 뿐 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 들죠. 아니 이럴 거면 혼자 있지. 내가 여기 왜 들어와서 억지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걸까. 저는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남자들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 외롭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이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결혼한 가장들이 더 외롭습니다. 더 외로워요. 나이 먹고 혼자가 된 이제 싱글족보다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가장들이 더 외로워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가장들은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바처리해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왜냐, 지금 처자식들 먹여 살려면 보통 남편 입장에서 이제 일만 해야 되거든. 일만. 좀 가족하고 예의 나누고 뭐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 집에 있어도 뭔가 이제 다정하게 이야기한다거나 카드도 같이 올린다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외로워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투잡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 가장분들 중에서. 왜 투자를 합니까? 버는 건 가지고는 우리 식구를 건사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 본업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배달 일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배달 끝나면 한 10시, 1시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카드 잘 거 아니야.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이제 불 끄고 거실이나 이제 베란다 같은 데서 뭐 과자, 주전부리나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제 석양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고독이죠, 고독. 그렇게 사는 가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외로움 느낀 사람도 많아요. 일단 결혼하면 아시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희생을 강요합니다.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희생을 안 하면 우직 가족들 몸무게 살려요, 여러분. 돈을 적당히 벌어가지고는 뭐 아파트 대출금, 뭐 세금, 생활비, 식비,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몸을 갈아가지고 일하는 건데 그 생각되죠. 솔직히 많은 가장분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생각 안 듭니까? 이게 행복이 맞은 건가? 뭐 가끔씩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돈 벌어서 살 것 같으면 혼자 살면 더 여유롭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잡을 해서 한 달에 한 450에서 500만 원 법니다. 세금 떼고 꽤 많이 벌죠. 근데 이렇게 벌어도 가정 있는 분들, 뭐 아파트 대출금 있는 분들은 빠듯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가 사치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대출금 나오고 생활비 내고 자녀들 뭐 식비에다가 뭐
학원 뭐 보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남는 게 없어. 이게 돈을 헬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이사가 되죠. 아니, 씨. 이 돈으로 신규적으로 살면 정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도 굴리고. 이사가 든단 말이야, 이게. 자유롭게 살고. 근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외롭습니다. 단지 이제 가족들한테 티를 안 낼 뿐. 많이 외로워요. 우리 이제 알죠. 오히려 신규적보다 이 가장의 고독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외로움 피할 수 없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불륜 리스크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불륜이 워낙 흔해지다 보니 결코 남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남자는 어지간히 눈 돌아간 거 아니면 가정은 버리지 않지만 여자 한 바람 나는 그 순간 자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간남과 손잡고 남편 해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 분할 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3천 정도의 위자료를 받는 걸 제외하면 양육비 등 줄 건 다 줘야 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남자의 결혼은 사탄이 미리 시켜주는 지옥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뭐 불륜이 뭐 요즘에만 많은 게 아니죠.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엔 더 많은 게 사실이야. 사실 뭐 불륜은 남자가 더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불륜을 했어. 여자보다는. 네. 근데 요즘엔 여자들도 불륜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불륜이 나쁜 게 맞아요. 근데 남자는 불륜을 해도 가정을 깨가면서까지 불륜한 경우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책임지려고 그래. 물론 욕을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여자는요, 가정이 깨버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하고 다른 게 있어. 이건 아마 변호사분들도 아시는 내용인데 뭐냐면 남자는 정말 뭐 망나니가 아닌 이상은 능력이 되잖아요. 능력이 되는데 불륜을 했어. 그러면 와이프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고 뭐 이제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래.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는 어떤 여자분들은 뭔가 이제 어떤 남자한테 눈탱이 맞잖아요. 콩같이 딱 씌워버리면 가정은 나발이가 없으면 살림도 나발이고 없어요. 이게. 여자는 그냥 올인해버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이혼했다 쳐. 불륜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했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불륜했다 쳐요. 불륜해도 여자 쪽에 양육권이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양육권이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혼 법정이 사실 완전히 기울어졌죠. 특히나 양육권은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여자한테 다 갑니다. 여자가 만약에 꽉 쥐고 있으면 남자 절대 못 가져와 이게. 물론 요즘 여자도 이제 혼자 살면서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남자한테 이제 양육권을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지고 갑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유책 배우자인데도 양육권이 지고 가. 엄마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 남은 자식 키우는 거야. 근데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여자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불륜해가지고 상간남하고 뭐 바람나서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남 가는 케이스 중에 잘 사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좀 멀리 보지 못해요. 남자하고 다르게. 여자분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거든. 물론 남자도 이제 뭐 본처 버리고 불륜해가지고 이혼해서 잘 사는 케이스 없죠. 여자는 더 못 살아요, 여러분. 여자는 거의 뭐 패가망신합니다. 그냥 절대 다수 패가망신합니다. 이건 확실해. 뭐냐면 자 보통 여자분들 불륜하는 케이스 보면 남자보다 능력이 훨씬 더 떨어져.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뭐냐면 남편보다 어떤 직업이나 뭐 재산 이런 것들이 훨씬 없어요. 이건 실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사연 준 게 있습니다. 실제 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편분이 40대 후반이고 여자가 40대 중반이에요. 그 따님이 두 명 있어요. 따님이 두 명 있습니다. 다 큰 이제 딸 둘, 한 명이 이제 대학생이고 한 명이 이제 고이 요고 다니는 딸 둘이 있는데 그 이제 여자가 전업주부야. 근데 바람이 난 거야. 남자가 이제 타지 생활하면서 그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이제 쇠갑바지 고생하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바람 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남편이 엄청나게 좀
쇼크 받았겠지. 맨 처음 설득을 했대요. 그래,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어, 나도 뭐 남편한테 소홀히한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면 근데 한 번 넘어갈게 했는데 여자가 싫다고 하는 거야.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딸은 엄마가 그런 행동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딸 둘을 이제 먹이 살린 거죠. 남편이. 어떻게 됐냐?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냐 하면 여자는 굉장히 괴롭게 삽니다. 괴롭게 살아. 그 상간남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능력 쥐뿔도 없는 사람이야. 노후 대비 안 해놨어. 한량 같은 사람이야. 여자분들이 그런 케이스 많다니까. 불륜 케이스 보면 정말 형편없는 남자하고 좀 그 불륜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진짜로.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편보다 뭐 젊고 뭐 잘생길 수 있는데 딱 그게 다야. 뭐 직업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이 좋다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역으로 여러분. 남자가 능력이 좋고 집안이 좋은데, 만원 고맙습니다. 그 능력 좋고 집안이 좋은데 그런 사람 뭐 아쉬워서 자식 딸리고 남편 있는 여자 왜 만납니까?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하고 불륜하는 케이스 남자보다 형편없고 별 직업도 안 좋아. 근데 이제 남자보다 외모 관리 잘 돼 있고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자가 꽂혀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남편을 들켰어.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이제 그 상간남을 살림 찾았는데 굉장히 괴로워. 왜냐? 결혼 현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남편이 주는 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별 걱정 없이 살다가 그 남자가 이제 살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연애할 땐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남자가 정말 돈도 없고 빚만 있는 거야. 일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살림만 하다가 나이 먹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돈 벌어요. 생각해봐.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돈 벌려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딸도 엄마를 외면했어요. 같은 여자 이해할 수 없다는 걸로. 가족한테 벤당했어, 완전히. 남편은 볼 수도 없지. 이미 끝난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산다, 이게.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여자분들. 그걸 아시기 바랄게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만약에 불륜해서 만약에 뭐 이혼했다 쳐. 그냥 잘 사는 케이스 사실상 없다 보시면 돼요. 없다 보시면. 여자분들이 그런 순간적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살인비행 못하다가 뭐 이혼해가지고 만약에 뭐 갈라서잖아요. 현실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래서 남자의 불륜도 좀 문제 있지만 여자의 불륜이 데미지가 더 세요, 이게. 파장이 더 세, 이게. 진짜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가정이. 가정도 파괴되고 그 여자분들 인생도 같이 파괴됩니다. 그 분명히 아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